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 공부할 기업은 IS 동서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목적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IS 동서의 부재는 없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없다가 생기는 것. 항상 없다가 생기는 것에서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IS 동서는 커피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은 맞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폐배터리 재활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계열을 보시면은 이제 건설 및 환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및 컨센을 보시면은 주로 건설업에 영향이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건설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장점이 있다면은 그나마 좀 싸다. 가치 지표로 봤을 때 싸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은 IS 지주가 45%, 그 다음에 권형훈 회장께서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S 지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IS의 이제 지주의 주주를 보면은 권혁훈 회장이 역시 56%, 그리고 그 이제 자제분 권민석 사장께서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혁훈 회장의 나이를 보니까 74? 74입니다. 이거 향후 몇 년 안에 상속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 역시 건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환경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ISTMC라는 곳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IS 동서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환경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선 ENT 부분을 인수를 하였고, 전체는 아니에요.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텍 지분 투자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해서도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 체인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인선 모터스에서 폐배터리의 원재료를 수급을 하고, 전처리를 ISBM 솔루션에서 맡게 되고, 그리고 전처리도 물론 있지만 후처리를 ISTMC에서 맡으면서 전체를 이제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는 ISTMC를 얼마에 인수를 했나 봤더니 2275억 이렇게 인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싸게 인수를 하였더라고요. 2021년 4월, 20년 4월인가 20년 4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지분을 60%를 250억에 매우 싸게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수 결정이 난 최종 금액은 2275억. 그러면은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900억만 잔금을 칠 예정입니다. 2275억에 인수를 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1150억이라는 수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금이 1100원이 남겠죠? 이 부분은 1분기 영업외 수익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2275억조차도 싸게 인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ISTMC가 어떤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올해 매우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매우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ISTMC는 이 원재료를 납품을 해요. 이게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원자재지만 원재료, 원소재, 원자재에 가깝습니다. 원자재이지만 이 부분이 TMC에서는 상품입니다. TMC에서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TMC에서도 매우 많은 개선이 있겠죠. 보면은 이게 원인은 간단하죠. 2차 전지의 필수 원자재이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많아지는 것만큼 또 이제 스크랩도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EV 배터리의 구성 성분이 어떻길래?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제 그라파이트,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매우 비싼 원자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재활용해서 이제 취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우 좋은 사업이 되겠죠.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가 매우 고가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취출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ISTMC입니다. 뭐 어떻게 취출하는지 제가 문자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서 GIF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폐배터리를 수거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분쇄나 열 처리를 통해서 전 처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따로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전 처리하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좀 전에 나눠졌었죠. 이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이 나눠지는 거고, 이 부분이 니켈, 코발트, 리튬이 포함된 블랙매스, 쓰진 않을게요. 블랙매스, 블랙 파우더라고 불리는 곳으로 분리가 됩니다. 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원재료를 이제 블랙매스,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후처리를 통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매우 비싼 원자재가 후처리를 통해서 취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IS 동서의 IR 자료인데요. 이제 순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전처리를 하고 하고 나서 후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니켈, 리튬 그리고 이제 코발트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그 상태로 원재료가 아니라 맞춤 생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맞춤 생산을 해서 이제 전구체 업체에 반제품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원가가 더 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일 하이텍은 이제 각각 판매하지만 세비캡이랑 ISTMC는 혼합물 상태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5%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일 하이텍도 염 상태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결국은 성냐 안 성냐 차이인데, 그러니까 성냐 안 성냐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정 자체가 줄어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15% 절감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처리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원재료들을 분쇄, 열 처리를 하고 여과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던 이제 블랙 파우더랑 블랙 매스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같은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별을 하는 게, 블랙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상태에서 전처리를 했을 경우, 그리고 블랙 매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배터리 팩이나 셀 상태에서 전처리를 했을 경우, 그렇게 나누는 것을 이제 블랙 파우더랑 매스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이제 효율이 여기가 훨씬 높죠. 효율이 45.9%, 28%. 아무래도 양극재 상태에서 전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자, 후처리입니다. 후처리에서는 이제 보통 용매, 침전 등과 같은 공정을 통해서 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후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C의 인수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근데 좀 캐파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베스트에서는 이제 NCM 솔루션이 18,000톤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2,000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들어봤는데 18,000톤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18,000톤?
18,000톤이 맞나 2,000톤이 맞나? 왜냐면 18,000톤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많은 캐파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앞전에 그 뭐 성일 하이텍이나 셀캠도 간단하게 봤는데 캐파가 후처리 캐파가 이렇게 높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나름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황산, 코발트, 니켈, 망간에 대한 가격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성인 하이텍에서도 친절하게 가격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전구체 가격, 조합을 했을 때 가격을 또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35,0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18,000톤일 때랑 2,000톤일 때의 최대 매출 수준을 보니까 6,000원하고 700억은 나뉩니다. 너무 큰 차이죠. 그래서 현재의 TMC의 매출 수준이나 향후 매출 수준의 예상치를 봤을 때는 18,000보다는 2,000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이제 설명하시는 분께서 1,800톤을 18,000톤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향후 제가 아직 주주가 아니거든요. 주주가 되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MC는 조금 뒤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모든 배터리가 전부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성능이 유지가 되는 거면은 성능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재제조, 재사용을 ES 갇힌 이제 재사용을 할 것이고 성능이 안 나오는 것들만 재활용을 통해서 원자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장은 당연히 커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폐배터리가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만큼 후행에서 반드시 폐배터리 시장도 비례해서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다면 후행에서 폐배터리 시장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TMC의 실적이 매우 좋았죠. 22년 실적이. 그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전기차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요가 안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 원자재가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 성일 하이텍, IS 동서, 세비캠 실적이 모두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큰 범위 안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특히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제가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나마 공부를 했던 회사들입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 기업의 밸류체인도 한번 보셔야죠. 큰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수거검사, 재제조, 전처리, 후처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냐? 제가 언급드렸던 성일하이텍, 그다음 타운마이닝 컴퍼니 TMC입니다. IS 동사예요. 세비캠. 이 세 개 업체가 양산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개발이나 일부 양산 정도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체를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ISTMC의 포지션인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정 수준은 이제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의 이제 중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비캠보다는 좀 현재는 더 크죠. 그리고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향후에 이제 캐파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22년 3Q까지의 기반을 한 거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이제 매출 수준을 보면은 역시 1등이 성일하이텍, 2등이 ICTMC, 3등이 세비캠입니다. 예상 매출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서도 이제 팔로우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변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 3개사 모두 습식이에요, 후처리가. 근데 이제 건식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식 습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리사이클링의 주도권은 안타깝지만
영세한 규모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주도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 업체나 2차전지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도권은 정부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IS 동서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2021년 1월 이후 보조금 수령 여부 관계없이 배터리 소유권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향후 폐차 시에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향후 이제 폐차 밸류체인 인선모터스에서 가지고 있는 IS 동서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체를 끼고 있는 성인하이텍이나 세비캠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더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IS 동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ISTMC는 23년 매출 1200억, 24년 1440억,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이거 유동성 좋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당좌 비율이 조금 안 좋은데, 당좌 비율이 뭐냐면은 재고 자산을 제외한 유동성입니다. 좀 안 좋은데 그건 뭐 건설업 특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 왜냐면 용지가 약 10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매우 좋은 형태죠. 현금 흐름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향후 이제 투자에 있어서 주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 유증이나 전환사채 같은 건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증권사의 코멘트 부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매우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로 봤을 때도 최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물벽이 이제 48,000원에서 42,000원 사이, 이때가 가장 많이 쌓였어요. 이때 부침이 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승 탄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 썼는데 봅시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IS 동서의 적정 주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극히 주관적인 수합 분석입니다. 장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IS 동서에 시그널이 있다면은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건설업 시장의 안정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